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불안하고 또 기억이 흐릿해져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걱정이 앞설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약초는 바로 그럴 때 마음을 다잡고 멀리 내다보는 지혜를 구하고자 했던 옛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원지입니다. 이름 그대로 멀리 내다보는 뜻이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작고 마른 나무 뿌리 같은 것, 이게 바로 원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참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죠. 하지만요, 이 안에는 과거 시험을 앞둔 어느 선비의 간절함부터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장군의 비장함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그 속을 한번 차분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원지라는 것이 어떤 식물인지 그 정체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약초든 그 본래의 모습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해가 시작되니까요. 원지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땅 위로는 이렇게 자그마한 풀이 자라는데요. 이 부분을 소초, 즉 작은 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뿌리 부분, 이걸 원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식물이라도 부위에 따라서 이름과 쓰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지는 대한민국 약전이라는 곳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국가가 그 품질과 규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약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냥 쓰이던 풀이 아니라 공인된 약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원지는 주로 중국 북부나 우리나라의 북한처럼 좀 서늘한 곳에서 자랍니다. 전통적으로 맛은 쓰고 성질은 따뜻하다고 보았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가장 오래된 약초서적으로 알려진 신농본초경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아주 유서 깊은 약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핵심적인 사용 목적은 바로 정신을 안정시켜서 마음을 맑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원지라는 이름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 합니다. 약초의 이름은 그저 단순한 명칭이 아니거든요. 그 약초를 사용해온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째서 이 보잘것없는 작은 풀뿌리가 멀리 내다보는 드넓은 뜻이라는 이렇게나 거창한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시작은 원지가 아닌 전혀 다른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에 큰 뜻을 품고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난 한 선비가 있었지요. 그런데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어찌나 긴장되고 불안했던지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긴 아내가 작은 뿌리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것의 이름은 대담, 즉 큰 담력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가심이 두근거릴 때 다려 드시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아내의 말대로 대담을 복용한 선비는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고 결국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 약초가 단순히 담력만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켜 지혜를 더하고 멀리 품었던 뜻을 이루게 해주었소. 그러니 이제 대담 대신 원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소? 바로 이렇게 해서 큰 용기를 뜻하던 이름이 멀리 내다보는 뜻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품게 된 원지는 비단 선비들 뜻만이 아니라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살았던 여러 인물들의 사연에도 깊숙이 자리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원지가 어떻게 작용한다고 이해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불안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요. 그 다음 단계로 정신을 흐리게 하는 보이지 않는 노폐물, 이걸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치 머릿속에 안개를 걷어내듯이 마음을 맑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지혜와 기억력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원지와 관련해서 아주 재치 있는 비유를 남긴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중국 동진시대의 명재상이었던 사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동안 세상과 등을 지고 산에 은거하면서 지냈습니다. 훗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그는 산에서 내려와 나라를 구하고 재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를 바로 이 원지라는 식물에 비유했습니다. 땅속에 숨어있던 뿌리, 즉 원지는 산에 은거하며 큰 뜻을 품고 있던 그의 모습을, 그리고 땅 위로 돋아난 풀 소초는 세상에 나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풀치는 그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이었죠. 참으로 절묘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라 덕분에 원지의 땅 위 부분을 부르는 소초라는 이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비장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 총나라의 명장 강유는 적국인 위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는 어머니에게 말 대신 약초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적장이 투항을 종용하며 어머니를 위협하자 강유는 두 가지 약초를 보냅니다. 바로 원지와 당귀였지요. 원지는 천하를 향한 자신의 원대한 뜻을 의미했고, 당귀는 자신이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총나라라는 굳은 충심을 의미했습니다. 아들의 결심을 알아차린 어머니는 아들의 대의를 자랑스러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아들의 짐을 덜어주었다는 슬픈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해온 원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전통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원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활용되어 왔다는 문화적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의학적 처방이나 권유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서는 원지를 음식처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연꽃 씨앗과 함께 죽을 쑤어 먹거나 가루를 내서 술에 담가 조금씩 마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꾀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원지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돕는다는 전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예로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던 총명탕, 글자 그대로 머리를 맑게 하는 탕해약의 핵심 약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선비의 과거 시험 이야기에서 시작된 그 쓰임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원지를 이야기할 때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원지 뿌리의 중심부에 있는 단단한 목질부, 이것을 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심을 반드시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문헌에서는 이 심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지를 약재로 다룰 때는 반드시 이 심을 빼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풀뿌리, 원지에 담긴 참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 담대함을 주고 더 나아가 드넓은 포부를 이루도록 돕는다는 이 약초의 이름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지는, 즉 당신이 멀리 내다보고 이루려는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